아까 2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군인들이요, 대한민국에 군인 같은 군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민구 장관 한번 보십시오.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고 그렇게 조사를 받니 어쩌니 개창피를 당하고 또 사드를 조기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온갖 수모를 겪고 난 뒤에 더 나아가서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잘못했다고 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프랑스 합참의장은 마크롱이 국방비를 대거 삭감을 하자 욕 한마디 해버리고 니 밑에 수는 못해 먹겠다고 사표 던지고 갔습니다. 화끈하게 욕 한마디 하고 갔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군인다운 군인이 하나도 없다. 요즘 군대를 보면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군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60만에 가까운 병력이 있는데 이들이 다 보면 이제는 병은 병대로 간부는 간부대로 한마디로 병은 억지로 때우고 가는 시간이 돼버리고 빼갖고 돈 없어서 와서 이 간부들은 그야말로 그냥 직장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이제 끈을 대고 자기가 얼마나 끈을 잘 잡는가, 능력도 관계없고 군에서 묵묵히 일을 잘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줄을 잘 잡은 끼리끼리 줄을 잘 쓴 정치 바람을 잘 타는 사람들이나 아부 잘하고 연고 잘 이렇게 찾아내어서 달라붙는 사람들이나 위로 올라가고 대부분은 전방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성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군대가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됐는데요. 그래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에 엊그제 보니까 문 대통령이 또 송영무 하도 이 국방 브로커로 일을 많이 해서 영이 안 서서 그런가 그 국방부 관계자들 불러서 한쪽에는 퇴임한 한민구 오라 해서 한쪽에는 새로 취임한 송영무 앉혀놓고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민구 장관 바라볼 때마다 전 장관이죠. 한심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름에 한시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심한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임기를 그래 채우고 나오니까 행복합니까? 자, 이 와중에요. 북한이 화성 14형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동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긴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는데 1800톤짜리 재래식 잠수함이 동해에서 지금 수상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수함 발사 SLBM 즉 미사일을 이렇게 어떻게 발사해 볼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북한 노동신문은 ICBM이 위력적인 핵공격 수단이라면서 사거리 기준을 6,400km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군당국의 기준보다 900km가 더 길어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얼마 이상이 ICBM이라고 합니까? 5,500km를 넘어야 ICB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우리는 6,400km를 넘어야 ICBM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쐈던 화성 14호는 ICBM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6,400km를 훨씬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알래스카까지가 5,900km, 하와이까지가 7,300km인데 지난 5월 발사한 화성 12형으로 두 곳 모두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 6월 달에 발사한 화성 14형으로는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너네들은 애써 지난 화성 12형은 5,500km를 넘지 못해서 ICBM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6,400 이상이 ICBM이니까
이 화성 12가 6,400에 근접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너네들 알래스카니 하와이니 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쌓아 올린 화성 14형은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꾸 뻥을 쳐야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 서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이 가운데 1800톤급 로미오급이라고 불리우는 북한 잠수함이 최근에 동해에서 일주일간 올라오지 않고 물밑에서 계속 잠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 지난주에 북한이 잠수함들이 밀집해 있는 심포 기지에서 SLBM 발사 기술 실험을 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요, 북한에 지금 타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하와이에서는 북한의 핵이 날아오는데 대비해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 대피 훈련을 하와이에서 한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은요, 오는 11일 1월부터 매달 첫 근무일에 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즉 15킬로톤짜리 핵무기가 호놀룰루 약 300m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라는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피 훈련을 해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주민들은 자택이나 인근 건물 지하 등 대피처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미국 집들은 보면요, 대부분 지하실이 있죠. 그래서 그 지하실이 방공호 등을 역할도 하고 있는데 평소 거기에 먹을 것도 저장을 해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이제 대피 훈련을 할 때 하와이 주민 1,400만 명 뿐만 아니라 연간 관광객도 한 900만 명 중 가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와이가 관광으로 주로 먹고 사는데 여기에 지금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하와이 보안 당국은 꼭 해야 하는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가 북한에서 6천 몇백 킬로밖에 안 되고 지금 화성 14로는 충분하고 화성 12호로도 가능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와이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주요 해군기지 등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북한의 미국 공격의 첫 타깃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고, 북한에서 쐈을 때 하와이까지 오는 시간은 20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쐈다, 진짜로 뭐가 하나 날라왔다, 이렇게 되면 하와이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다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겠지만은 상상 못할 만한 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2일 콜로라도에서 진행된 아스펜 안보 포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북 군사 옵션, 즉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바꾸고 싶다. 그것은 끔찍할 것이고 우리 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살상 피해를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서 나는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공격을 상상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마디로 여기 콜로라도 덴버를 이렇게 공격당하는 게 더 상상하지 못할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 역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벤 코처 미 정보국 국장도 이 포럼에서 김정은이 특이한 타입이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의 행동은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며 그것은 생존이다. 정권의 생존, 국가의 생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기가 찬 일이 좀 있습니다. 북한은 ICBM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데 북한이 이 화성 14형을 발사한 직후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대북 규탄 성명을 낼 때 한국 정부가 ICBM이라는 표현을 넣는데 반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상의 ICBM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화성 14형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나 알래스카를 겨냥하는 사실상 ICBM이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 6일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에서 만나 대북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ICBM이라는 말 대신에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는 새로운 희한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ICBM급 사거리를 갖췄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정확한 기술을 갖추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린 만큼 ICBM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군 당국자도 ICBM이라는 표현을 쓰면 핵무기 운반 수단을 완전히 갖췄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당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ICBM을 개발했음에도 ICBM이라 부르지 못한다라고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요, 북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대화를 물밑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쓰자고 미국하고 일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또 이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라고 압박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려 했으나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이라는 이름을 명시하는데 반대했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로 이런 희한한 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북한한테 열어주려고 하는데 미국 상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북한의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금융제재 법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속에 개성공단 재개 방안 이것도 반대한다는 내용이 같이 담긴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을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려 하는데 또 여기에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고 있는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내고 또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고 있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도 이 경고를 보내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압박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상 김정은의 돈줄을 완전히 이 금융제재 법안으로 막아버리겠다 이거를 시도하면서 이 여기 내용 중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등 운반 수단을 폐기할 때까지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없다고 지금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ICBM을 ICBM이라 부르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이제 어쩌려고 이럽니까? 개성공단 빨리 재개해 보길 바랍니다. 하고 갔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군인다운 군인이 하나도 없다. 요즘 군대를 보면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군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60만에 가까운 병력이 있는데 이들이 다 보면 이제는 병은 병대로, 간부는 간부대로, 한마디로 병은 억지로 때우고 가는 시간이 돼버리고 빼갖고 돈 없어서 와서 이 간부들은 그야말로 그냥 직장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이제 끈을 대고 자기가 얼마나 끈을 잘 잡는가, 능력도 관계없고 군에서 묵묵히 일을 잘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줄을 잘 잡은, 끼리끼리 줄을 잘 쓴, 정치 바람을 잘 타는 사람들이나 아부 잘하고 연고 잘 이렇게 찾아내어서 달라붙는 사람들이나 위로 올라가고, 대부분은 전방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성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300km인데 지난 5월 발사한 화성 12형으로 두 곳 모두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 6월 달에 발사한 화성 14형으로는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너네들은 애서 지난 화성 12형은 5,500km를 넘지 못해서 ICBM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6,400 이상이 ICBM이니까 이 화성 12가 6,400에 근접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너네들 알래스카니 하와이니 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쌓아 올린 화성 14형은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꾸 뻥을 쳐야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 서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이 가운데 1800톤급 로미오급이라고 불리우는 북한 잠수함이 최근에 동해 아까 2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군인들이요, 대한민국에 군인 같은 군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민구 장관 한번 보십시오.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고 그렇게 조사를 받니 어쩌니 개창피를 당하고, 또 사드를 조기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온갖 수모를 겪고 난 뒤에 더 나아가서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잘못했다고 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프랑스 합참의장은 마크롱이 국방비를 대거 삭감을 하자 욕 한마디 해버리고 니 밑에서는 못해 먹겠다고 사표 던지고 갔습니다. 화끈하게 욕 한마디로 군대가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됐는데요. 그래,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에 엊그제 보니까 문 대통령이 또 송영무 하도 이 국방 브로커로 일을 많이 해서 영이 안 서서 그런가 그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쪽에는 퇴임한 한민구 오라 해서 한쪽에는 새로 취임한 송영무 앉혀놓고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민구 장관 바라볼 때마다, 전 장관이죠, 한심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름에 한시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심한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임기를 그래 채우고 나오니까 행복합니까? 자, 이 와중에요, 북한이
화성 14형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동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긴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는데 1800톤짜리 재래식 잠수함이 동해에서 지금 수상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수함 발사 SLBM 즉 미사일을 이렇게 어떻게 발사해 볼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북한 노동신문은 ICBM이 위력적인 핵공격 수단이라면서 사거리 기준을 6,400km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군당국의 기준보다 900km가 더 길어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얼마 이상이 ICBM이라고 합니까? 5,500km를 넘어야 ICB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우리는 6,400km를 넘어야 ICBM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쐈던 화성 14호는 ICBM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6,400km를 훨씬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알래스카까지가 5,900km, 하와이까지가 7,000km